안녕하세요. Complementary Classifier Induced Partial Label Learning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20학번 김민수라고 합니다. 네, 일단 PLCL, PLL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서 기존의 멀티클래스 러닝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멀티클래스 러닝의 경우 각 훈련 샘플이 이제 해당 샘플이 속한 클래스를 나타내는 단일 레이블과 연결이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레이블을 수집하는 것이, 정확한 레이블을 수집하는 것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분류하는 작업을 할 때는 많은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드릴 Partial Label Learning, 즉 부분 레이블 학습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Partial Label Learning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하나의 인스턴스가 여러 개의 후보 레이블들 집합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 후보 레이블 집합 중 하나만 유효한 이제 그런 레이블 러닝을 이제 PLL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자연화 처리나 웹 마이닝, 이미지 분류 등 이제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이 되는데요. 이제 하나의 레이블만 참된 레이블이고 나머지 레이블들은 이제 거짓 레이블이기 때문에 이런 후보 레이블들 간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것이 이제 PLL의 핵심 과제가 됩니다. 이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이제 모든 후보 레이블들을 동등하게 처리를 해서 평균화하는 것인데요. 이를 이제 평균화 기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K-nearest neighbor, 그러니까 PLKNN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PLKNN은 이웃 인스턴스의 후보 레이블들을 평균화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게 되게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이제 모델일 수 있지만 만약에 후보 레이블들 중에 이제 그 음성 레이블 그러니까 거짓된 레이블들이 우세한 경우에는 이런 예측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후보 레이블들의 집합에서 이제 어떤 게 양성 레이블이고 어떤 게 음성 레이블인지 식별하는 그런 기법을 추가하게 되는데요. 이런 걸 이제 식별 기반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후보 레이블들에 대한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제 그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해당 논문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사전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전 정보들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사전 정보는 이제 특징들 간의 상관관계를 먼저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PLAGGD나 IPAL 등을 사용을 해가지고 특징 행렬을 이용해 유사성 그래프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특징 행렬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각 행은 데이터 샘플, 각 열에는 이제 해당 샘플의 특징, 특성 등을 나타내는 이제 행렬로 이 특징 행렬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 샘플들 간의 유사성을 측정을 하고 그에 따라 유사성 그래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유사성 그래프는 데이터 샘플 간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고 이제 이를 활용을 해서 각 샘플의 후보 레이블 집합을 구성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부분 레이블 학습을 partial label learning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모호성을 해소하는 첫 번째 사전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정보는 매핑 기법입니다. 매핑은 이제 주어진 샘플과 후보 레이블들 간의 매핑인데요. 이 매핑은 샘플이 후보 레이블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를 표현을 하게 되고 이를 이용해서 레이블을 예측하는 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매핑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서 어떤 것이 이제 올바른 레이블인지를 추론하는데 더 많은 정보가 주어지기 때문에 역시나 모호성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전 정보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이제 이거는 비후보 레이블 집합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비후보 레이블 집합이라는 거는 이제 해당 논문에서 샘플에 할당되지 않아야 할 레이블 집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바꿔서 말을 하면 실제로 해당 샘플에 대해서 올바른 레이블이 아닌 레이블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여러 후보 레이블들 중 하나의 레이블만이 참값이라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레이블들은 이제 그 비후보 레이블 집합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이 정보는 모델이 훈련되는 동안 이제 비후보 레이블 집합에 포함된 레이블을 무시함으로써 잘못된 레이블을 피하고 올바른 예측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네, 이제 제가 세 가지 사전 정보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PL 기법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 세 가지 사전 정보들 중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해당 논문에서 소개하는 Partial Label Learning Based on Complementary Learning, 줄여 말해서 이제 PLCL은 그 세 가지 정보를 모두 완전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후보 레이블을 사용을 해서 일반적인 분류기를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와 동시에 비후보 레이블을 사용해서 보완적인 분류기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일반적인 분류기는 샘플에 할당될 레이블을 나타내고 보완적 분류기는 이제 비후보 레이블들을 지정을 하는 그런 분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후보 레이블과 비후보 레이블이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 훈련된 보완적인 분류기가 높은 신뢰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PLL의 정확도를 개선하는데 상당히 좋은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보안 분류기와 그냥 기본적인 분류기를 적절히 조합을 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수학적인 기법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특성 행렬들을 적절히 선형대석적으로 조합을 해서 식을 작성해 나가는데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길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된 식만을 가져왔습니다. y는 이제 argmax 시그마 2 람다분의 1 ak에 플러스 bk라고 이제 간략하게 제가 말을 하는데 이제 y 스타의 경우 이제 모델이 예측하는 레이블, 람다는 정규와 매개 변수, 뭐 k는 x와 x바 사이의 유사도, 그리고 AIK는 이제 클래스 K에 속할 확률, X스타는 보이지 않는 인스턴스 등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앞서 여러 사전 정보들을 통해 유사도 그래프를 나타내기도 하고 매핑을 통해 여러 정보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해당 식이 완성이 될 수가 있게 되고요. 해당 수식을 기반으로 이제 한 가지 변수를 고정을 하고 다른 변수들을 조정해 가면서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그런 보완을 해 가면서 이제 하나의 예측값에 수렴이 되면 이제 결과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해당 PLCL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논문에서는 이제 최근에 나온 첨단 PLL 기법들과 비교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린 PLA, GGD, IPAL, 그리고 PLKN 등이 사용이 되고 그 밖에도 PLDA, LA, LO, SURE 등 최첨단 이제 방식들이 사용이 돼서 비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뭐 결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다른 기법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우수한 정확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뭐 실제 데이터, 이 얼굴이 어떤 나이일지 추정하는 그런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실험을 하고 얼굴에 대해 이름을 자동으로 명명한다던가 객체 분류 작업을 한다던가 웹 이미지 분류 작업을 한다던가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도 분류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또 머신러닝 벤치마킹을 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셋인 UCI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PLCL에 대한 정확도인데 모든 그래프에서 대부분의 경우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정확도를 보일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해당 PLL 기법, PLCL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후보 레이블들이 많아질수록 보안 분류기가 더 많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모호성이 해소된다는 가장 큰 강점을 지니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큰은 아니고 사소한 단점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앞서 수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데이터셋들을 학습을 시키게 되면서 좀 오버핏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해당 그 모델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이제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해 보았는데요. PLCL에 대해서. 수학적 기법들이 대부분이었고, 논문의 대부분이. 그래서 좀 설명에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만약에 질문 주신다면, 최대한 제가 이해한 데까지 설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